이번 강의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자연어 분석 기술을 정리합니다.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는 형태소 분석,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구문 분석, 뜻을 해석하는 의미 분석, 실제 대화 맥락을 해석하는 활용 분석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단어 분리, 품사 태깅, 의미 역할 레이블링, 의미 파싱, 텍스트 함축, 대명사 지시 대상, 생략 해결까지 프롬프트 작성과 연결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자연어 분석 단계를 프롬프트 작성 원리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첫째,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활용 분석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둘째, 단계별 자연어 처리 기술을 실제 문장 예시로 이해합니다. 셋째, 프롬프트에서 대상, 조건, 맥락, 출력 형식을 명확히 쓰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질문을 길게 쓰는 작업이 아닙니다. AI가 문장을 어떻게 읽고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보고 조건과 대상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고려해 입력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줘라고만 쓰면 AI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의 기준이 누구인지, 정리 형식이 표인지 문단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연어 분석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기반입니다. 자연어 분석은 크게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활용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문장을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누고 각 단어의 품사나 기능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구문 분석은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은 문장 성분 관계를 봅니다. 의미 분석은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단계이고, 활용 분석은 실제 대화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해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형태소 분석은 자연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문장을 단어 또는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가 어떤 품사인지 표시합니다. 단어 분리는 문장을 처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붙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띄어쓰기만으로 의미 단위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먹었습니다에는 먹다라는 동작과 과거, 높임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품사 태깅은 각 단어가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어미 같은 어떤 품사인지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프롬프트 관점에서는 핵심 명사,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조건 표현을 분명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문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단어가 나열된 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꾸미고 어떤 성분이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요청한 보고서를 요약해줘라는 문장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보고서를 꾸미는 말이고 실제 작업 대상은 보고서입니다. 구조를 잘못 해석하면 고객을 요약하거나 요청 자체를 요약하는 식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서는 긴 문장을 무리하게 한 줄로 쓰기보다 작업 대상, 조건, 출력 형식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가 분명할수록 AI가 처리해야 할 관계도 분명해집니다. 의미 분석은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의미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갔다에서 은행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강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라면 금융기관이고 강협은행에 앉았다라면 강가의 의미입니다. 프롬프트에서는 중의적인 단어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의미를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모델을 설명해줘보다 인공지능 학습 모델의 구조와 입력, 출력 관계를 설명해줘가 더 분명합니다. 의미 역할 레이블링은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역할을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AI가 고객 문의를 자동으로 분류했다라는 문장에서 AI는 행위자, 고객 문의는 대상, 자동으로는 방식입니다. 의미 파싱은
문장의 의미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자연어 문장을 단순 텍스트로만 두지 않고 의도, 대상, 조건, 관계 같은 구조화된 의미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행위자, 작업 대상, 조건, 결과물을 분명히 써야 합니다. 분석해줘보다 아래 고객 리뷰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고 이유를 한 줄씩 작성해줘가 의미 역할이 더 명확합니다. 텍스트 함축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의미상 포함하거나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수강생이 과제를 제출했다라는 문장이 참이면 철수도 과제를 제출했다는 문장은 철수가 수강생이라는 조건에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수강생이 과제를 제출했다 해서는 모든 사람이 제출했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프롬프트에서는 본문에 근거가 있는 내용만 말해줘, 추론한 내용은 따로 표시해줘처럼 근거와 결론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분석은 말의 실제 사용 맥락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그중 대명사 지시 대상 해석은 그, 이것, 저 내용 같은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철수에게 파일을 보냈다. 그는 바로 확인했다에서 그는 민수일 수도 있고 철수일 수도 있습니다. 앞뒤 문맥과 상황을 봐야 지시 대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서는 그것, 위 내용, 아까 말한 것 같은 표현을 너무 많이 쓰면 해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에서는 아래 표의 두 번째 첨부한 고객 리뷰 목록처럼 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생략 해결은 문장에 직접 쓰이지 않았지만 맥락상 빠져있는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요약은 3줄로, 표는 5항목으로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요약은 3줄로 작성하고 표는 5항목으로 작성해줘라는 동작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만 AI는 맥락이 불명확하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서는 생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 동작, 출력 형식은 생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간단히보다 핵심만 5문장으로, 보기 좋게보다 표 형식으로 여른 용어, 의미, 예시로 구성이라고 쓰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첫째, 작업 대상을 명시합니다. 이거, 위 내용처럼 모호하게 쓰기보다 아래 기사 본문, 고객 리뷰표의 만족도 열처럼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둘째, 작업과 조건을 분리합니다. 요약, 분류, 비교, 변환처럼 작업 동사를 분명히 쓰고 대상 독자, 분량, 형식, 제외 조건을 따로 제시합니다. 셋째, 근거 범위를 제한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만 사용해줘, 추론은 추론이라고 표시해줘처럼 의미 분석과 텍스트 함축 범위를 통제하면 결과 품질이 안정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프롬프트 품질을 자연어 분석 단계와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연어 분석은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활용 분석의 4단계로 정리합니다. 형태소 분석은 단어 분리,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과 연결됩니다. 구문 분석은 문장 성분과 구조 관계를 파악합니다. 의미 분석은 단어 의미 구분, 의미 역할 레이블링, 의미 파싱, 텍스트 함축을 다룹니다. 활용 분석은 대명사 지시 대상과 생략 해결처럼 실제 대화 맥락을 해석합니다. 프롬프트 작성에서는 대상, 작업, 조건, 출력 형식, 근거 범위, 지시 대상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학습 도구를 정리합니다. 대화형 학습 도구, 화면 구성, 실습 환경, 도구별 활용 흐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